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29번째 시간 29강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 네트워크는 자바의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이 자바의 그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죠. 그렇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네트워크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와 같다? 자바 네트워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 사전에 학습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PI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친숙하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바에서 했던 느낌 그대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네트워크 상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TTP URL 커넥션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바에는 안드로이드에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API를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는 굉장히 네트워크에 관련돼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떠한 언어보다도 굉장히 고수준의 언어,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한, 개발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많은 AP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도 그러한 훌륭한 API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쉽게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우리는 사용만 하면, 안에서 소켓이 안에서 피켓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로직은 전혀 몰라도 돼요. 그냥 고수준 언어답게 우리는 겉으로 표면상으로 나와 있는 API들만 잘 사용을 하면 바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문자라든가 아니면 이미지들 모두 다 우리가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네트워크 상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우리 예전에 스레드 할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메인 스레드가 있고 메인 스레드에서 데이터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러면 그것은 약간 구시대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메인 스레드는 계속 UI 사용자와 뭔가 교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데이터 다운로드는 별도의 스레드로 빼서 그쪽에서 데이터 다운로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요. 메인 스레드에서 이렇게 UI 스레드를 만들고요. 다음에 별도의 스레드를 빼서 데이터 다운로드한 작업을 별도의 스레드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렇게 절차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위쪽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는 뭔지 아시겠죠? 이 위에가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하는 거고, 이 밑에는 인풋 스트림 뭐예요? 데이터를 가지기 위해서, 바이트 단위로 가지기 위해서 인풋 스트림 리더, 버퍼 리더, 결과적으로 문자를 읽는 리더로 만드는 것까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네트워크 접속하는 단계, 아래쪽 부분을 네트워크 접속을 했으면 데이터를 읽어오는 단계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URL 객체를 만듭니다. URL 객체에는 뭐가 있어요? URL 주소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커넥션을 만들고요. 커넥션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면 스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읽어올 거니까 인풋 스트림을 먼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은 바이트 단위로 넘어오기 때문에 문자열로 우리가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인풋 스트림 리더로 바꿀 거고요. 인풋 스트림 리더를 버퍼더 리드 생성자에 넣어서 버퍼를 리더, 우리가 문자로 사용하기 쉽게 만든 버퍼드 리더 객체로 만드는 작업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에서부터 시작해서 버퍼 리더까지, 이게 네트워크 상에 있는 문자열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이라고,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클립스를 열어서 한번 제가 예제를 꺼내 볼게요. 자바에서 네트워크는 빠질 수 없는, 그죠? 꽃이죠, 꽃. 어떻게 보면 멀티 스레드와 같이 연동을 해서 네트워크 스레드를 뺀 다음에 스레드에서 네트워크를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고수준 언어답게 굉장히 훌륭한 API를 사전에 많이 제공을 하고 있죠, 자바가.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사용만 하면 돼요.
자, 먼저 메인 액티비티를 열어보니까 메인 액티비티에는 스트링 값으로 URL 어드레스, URL 주소네요. 그래서 URL 주소 보니까 http 프로토콜 나오고요. sba.서울.kr. 자, 이 주소가 뭔가요? 이 주소 봤더니 sba URL 홈페이지 URL 주소 같죠?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가 안 됐나요? 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네, 네, 맞네요. 자, 보시면 SBA 이렇게 주소가 홈페이지가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소스 같은 거 보게 하면 여기 나오는 HTML 코드 다 쭉 나오겠죠. 요 문자, 아이고 너무 많이 했나요? 예, 요런 거, 요런 문자, 요런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읽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요런 문자열 HTML 코드값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까지 전부 다 쫙 다 한 번에 읽어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버튼이 있네요. 그리고 버튼을 클릭을 하면 리스너에서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어싱크 태스크. 어싱크 태스크 오래간만에 보죠. 우리가 스레드, 별도의 스레드를 빼는데 UI 작업과 상관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작업을 해라 라고 해서 스레드를 빼는데 그 스레드를 빼는 작업들을 뭐 메시지 만들고 핸들러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어싱크 태스크라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것을 상속받은 new 워크 네트워크 어싱크 태스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그제큐티로 실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는 별로 볼 게 없네요. 그죠? 뭐만 보면 돼요? 버튼, 네트워크 커넥션 하는 버튼 요거만 보면 되고 요거 클릭하면은 뭐 한대요? 네, 이렇게 어싱크 태스크 이용해서 데이터 쫙 다운 받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알맹이는 얘가 갖고 있겠죠.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보니까 일단 태그가 보이고요. 컨텍스트 어드레스 넘어온 거 그대로 받고요. 예, 메인 액티비티에서 넘어온 거 받았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에서 URL 어드레스 넘겨주고 있죠. 그래서 URL 어드레스 남은 거 어드레스 주소 담았고요. 자, 다음에 on pre execute, 그 다음에 doing background,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프로그레스 업데이트, 포스트 execute, canceled.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스레드 할 때 다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핵심 부분 프리 이그제큐트는 다운로드 반동한 다이얼로그 보여준대요. 별 내용 없겠고요. 도인 백그라운드 얘가 중요하겠죠.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접속을 해서 어떻게 스트링을 만들어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자, 트라이문 간사져 있고요. 자, 스트링 버퍼 맨 마지막에 출력할 스트링 버퍼 만들어줬고요.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 버퍼 리더. 아까 제가 장표에서 그죠? URL 접속을 한 다음에 커넥션 객체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접속을 했으면 막 읽어온다 그랬죠. 그게 스트림. 그 다음에 문자를 바꾸기 위해서 인풋 스트림 리더와 버퍼드 리더 하나씩 절차 쭉 아래로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풋 스트림 리더, 버퍼드 리더 만들어 놓고요. 자, 먼저 URL 먼저 나오네요. URL 만들 때 생성자에다가 그 URL 주소 HTTP를 포함한 URL 주소 넣어줬고요. 얘가 뭐예요? 메인에서 넘어온 http sba.서울.kr 요거죠. 요거 좀 넣어줬고요. 다음에 http URL 커넥션 객체 구하는 거죠. 그래서 URL에서 url.open 커넥션 메소드로 호출을 하면 바로 커넥션 객체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ttp URL 커넥션으로 캐스팅을 해서 커넥션 객체 구했고요. 다음에 set 커넥션 타임아웃은 뭐냐면 여기 밀리언 세컨드인데 이렇게 보면 10초죠. 10초. 그죠? 10초 동안 이 커넥션을 열어요. 열려고 막 노력을 해요. 누가? http URL 커넥션 객체가 하는데 계속해서 접속을 해요. 어디로? sba.서울.kr로 계속해서 접속을 하는데 접속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네트워크 장애라든가 아니면 이 도메인이 없어졌다든가 뭔가 서버 쪽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뭔가 하여튼간 아무런 뭐 어떠한 문제든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10초를 넘어가면 타임아웃으로 페일 돼버려요. 그러면 입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초 동안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10초 동안 아무런 접속이 안 되면 그냥 페일 시켜버린다는 얘기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한 10초를 줘요. 10초 동안 무반응이란 건 그 네트워크는 죽은 네트워크나 다름없겠죠. 자, 그 다음에 커넥션 구한 것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커넥션을 구했으니까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스트링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넥션 get responsible code 뭔가 응답 질의가 돼요. 뭔가 받고 돼요. 그게 HTTP URL 커넥션 HTTP OK면 즉 HTTP로 이제 통신이 되기 시작한 상태예요. 이 상태가 그렇다면 if죠. 그렇다면 IS 뭐예요? 인풋 스트림이죠. 인풋 스트림을 꺼내요. 어디서? 커넥션으로부터 get input 스트림에서 인풋 스트림 놓고요. 다음에 ISR은 뭐예요? 인풋 스트림 리더죠. 인풋 스트림 리더는 생성자에다가 인풋 스트림을 넣어주면 인풋 스트림 리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단계 버퍼드 리더 만들어야겠죠. 버퍼드 리더는 버퍼드 리더 생성자에다가 인풋 스트림 리더를 넣어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바로 자바 고수준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거 인풋 스트림을 구하길 원해요. 그러면 커넥션에서 get만 해주면 돼요. 다음에 인풋 스트림은 바이트 단위로 오기 때문에 문자열로 바꾸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바꾸지 않아도 돼요. 인풋 스트림 리더에다가 인풋 스트림을 그냥 생성자 넣어주면 인풋 스트림 리더라는 게 나오고 다음에 버퍼드 리더를 생성할 때 인풋 스트림 리더만 넣어주면 바로 그 버퍼드 리더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걸 통째로 어떻게 해요? 넣어버리면 되겠죠.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걸 어떻게 해요? 또 통째로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요거 다 필요 없겠죠.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보통 한 줄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예제니까 하나씩 구분하면서 보시라고. 처음부터 너무 코드가 스파게티면 조금 학습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제가 단계별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다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URL 구했고요. HTTP URL 커넥션 구했고 커넥션으로부터 IS 인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인풋 스트림 리더, 인풋 스트림 리더로부터 버퍼드 리더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버퍼드 리더에서 리드 라인 한 문장 한 줄씩 한 행씩 읽는 거예요. 리드 라인으로. 그래서 리드 라인이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요. 뭘 읽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였죠? 네, 소수. 계속해서 한 라인, 두 라인, 세 번째 라인, 네 번째 라인, 다섯 번째 라인, 여섯 번째 라인에서 계속 읽는 거예요. 어디까지?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때까지 끝까지. 그죠? 끝까지 다 읽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요. 그러면 너를 반환을 해주고요. 너리면 브레이크 어디를 빠져나와요?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에다가 찍어봐요. SB는 SB2 스트링으로. 그러면 뭐가 찍히겠어요? 예상을 할 건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네트워크 접속해서 여기에 있는 문자를 다 읽어온 거니까 이 문자열이 읽어오져 오겠죠. 그죠? 자, 읽어져 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제대로 읽어오는지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또 먹통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재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퍼즈 눌러서 재시동하고 다 완료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다 구동이 됐고요. 이제 그 해당 APK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설치가 다 됐고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메인 액티비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태그를 하나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sba.kr인가요? 거기에 있는 문자열이 다 읽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눌러볼게요. 누르니까 계속 다운로드 하고 있죠. 다운로드 하고 있고 아까 보니까 문자리 꽤 많았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on free executive에서 다이얼로그 띄워줬겠고요. doing background에서 지금 뭘 작업하고 있어요? URL 객체, HTTP 커넥션 해갖고 인풋 스트림, 버퍼드 리더 해갖고 쭉 다 오겠죠. 다 끝났네요. 이제 그래서 post executive까지 끝나면 얘가 들어오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봤던 거죠. HTML 문서 그대로 다 들어오죠. 그래서 쭉 이렇게 서울산업진흥원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쭉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왜 모바일 홈페이지예요? 모바일 에뮬레이터에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 홈페이지로 접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홈페이지에 HTML 코드가 쭉 다 해서 이렇게 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HTML로 문서로 만들면 이게 뭐예요? HTML 모바일 서울산업진흥원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그 HTML 코드가 되겠죠. HTML 문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상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온다? URL 객체, HTTP URL 커넥션,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 버퍼 리딩 이용해서 다 우리가 문자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꼭 중요한 거고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이니까 꼭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서버에서 이제 제이슨 파일 가져오기.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받는 데이터 파싱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제이슨을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실무에서 작업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서버 단위 이렇게 있다고 해요. 가정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는 PHP가 됐건 뭐 ASP가 됐건 제이슨이 됐건 JSP가 됐건 그죠? 어떤 CGI 언어가 여기 있을 겁니다. 서블릿이 됐건 그죠? 이때 우리가 여기서 URL에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홍길동 멤버의 정보를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절하게 그걸 저기 막 작업을 해서 뭐 다오 객체를 이용하겠죠. 그죠? 다오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가져온 다음에 다시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 쪽으로 정보를 줘야 돼요. 근데 정보를 줄 때 토큰 형식으로 줄 수도 있고 XML 파일로 줄 수도 있고 제이슨 형식으로 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요즘에 많이 쓰는 건 제이슨이기 때문에 제이슨 네트워크 상에서 제이슨 파일을 가져와서 파싱하고 그것을 화면에 뿌린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데이터 가져오는 건 똑같겠죠. 어차피 URL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TTP URL 커넥션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에 문자 읽어와야 되니까 인풋 스트림 리더, 버퍼드 리더 똑같습니다. 작업은 단지 그것을 파싱하는 단계가 플러스 되겠고요. 파싱도 근데 별거 아니었죠. 우리 제이슨 파싱했던 거 지지난 시간인가 언제 한번 했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파싱하고 나서 그것을 리스트 뷰에 어댑터를 이용해서 세트를 하면 리스트 뷰에 쫙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하면서 잠깐 여담이지만 제가 자바를 한 10년 전인가 그때쯤에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재밌게 자바에 흥미를 갖기 시작할 때가 네트워크 이용해서 소켓 통신이라고 그러죠. 소켓 통신을 할 때가 가장 재밌었어요. 드디어 뭔가 그죠? 원격지에 있는 거와 나와 뭔가 데이터 주고받고 맨날 원격지에 있는 거 갖고 어떻게 맨날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니까 기능을 하다 보니까 저 재미를 못 느꼈는데 네트워크에 접어들면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만약에 자바나 안드로이드를 접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에서 이제 많은 흥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메인 액티비티에서 블로그 스터디 그 다음에 제펫 인포 이게 해외 그 무료 호스팅 업체인데요. 마땅한 데가 없어서 제가 이곳에다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 아이디가 나오고 제펫 제이슨 멤버스란 이렇게 나눴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제가 브라우저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떤 건지 딱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이슨이죠. 제이슨 형식입니다. 그리고 멤버스란 거에 배열이네요. 자, 제이슨은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이슨은 어떻게 있다? 오브젝트가 이렇게 중괄호면 오브젝트고요. 이 통째는 제이슨 get 제이슨 오브젝트로 구하고 그다음에 get array로 구하고요. 다음에 여기는 key 밸류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오브젝트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이슨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임의로 더미 데이터를 넣은 거고요. 실제로는 요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get 방식이면 물음표 한 다음에 id는 뭐 길 DONG 이렇게 넣어주면 서버 쪽에 있는 웹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 이것을 적당히 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준다고 그랬죠. 그 과정은 지금 안드로이드 과정인가 웹 프로그램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왔다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온 것을 우리 입맛에 맞게 안드로이드 입맛에 맞게 또 제이슨 파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고요. 자, 어레이 리스트 멤버래요. 멤버 2명. 지금은 지워버렸나요, 제가? 2명의 회원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멤버라는 객체에다가 멤버스라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면 홍길동과 홍길동이 있습니다. 두 명이고요. 100명, 1000명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도 적절한 웹 호스팅, 무료 웹 호스팅 많죠. 그런 거다 이걸 쭉 해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 해갖고 100명, 1000명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불러와질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버튼 얘 보면 얘가 하는 일이 뭐 뻔하겠죠. 그죠? 리스너 가보면 어싱크 태스크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아니 저기 서버에 접근을 해서 가져오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버튼이 있고요. 리스트 뷰가 있습니다. 리스트 뷰가 있고 아답터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new async list. 그래서 여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해요? 실제로 데이터를 접속해서 가져오는 거. 뭐니 해도 doing background 얘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doing background 한 줄씩 보면 코드 바이 코드로 보면 스트링 버퍼 나중에 불러올 네트워크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담아놓을 임시 객체겠죠. 자, 스트링 버퍼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 버퍼드 리더 다 지정되어 있고요. 자, URL 있습니다. URL에서 URL을 이용해서 오픈 커넥션에서 URL 커넥션 우리가 구해올 수 있고요. 커넥션의 타임아웃은 10초로 지정해 줍니다. 다음에 커넥션에서 get responsible 코드를 던졌을 때 URL 커넥션 HTTP OK가 들어와요. 그러면 아 됐네. 이제 연결된 거 200이면 400이면은 네트워크 해당 페이지 없다는 에러가 나올 수 있고요. 200 코드입니다. 200 코드. 자, 이제 통신이 될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인풋 스트림 리더, 버퍼 리더 만들죠. 여기까지 별반 이전 예제와 별반 다름 없습니다. 다음에 while문 돌면서 str 라인 한 줄씩 읽죠. 그래서 라인이 str 라인이 널이면 브레이크 빠져나와라. 어디를? while문을 빠져나와라. 그동안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sb 뭐예요? 스트링 버퍼에다가 계속 append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읽어왔어요. 이제 다 읽어온 다음에 이제 파싱 해야 되겠죠. 데이터가 다 읽어온다는 건 뭘 다 읽어왔다는 거? 이 데이터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쫙 다 읽어온 거예요. 읽어와서 걔를 이제 파서에다 보냅니다. 그럼 파서가 여기 안에 메소드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파서에서 JSON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파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 구구절절히 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제가 구구절절히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쭉 따라가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브젝트 먼저 구했고요. 그죠? 문서를 요 옆에 좀 놔두고 볼게요. 자, 보시면 오브젝트로 시작을 했으니까 오브젝트 구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레이가 있죠. 그래서 JSON 어레이에서 어레이 두 덩어리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니까 한 덩어리, 또 두 덩어리, 그래서 두 덩어리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네요. 다섯 덩어리. 그죠? 회원이 두 명이 아니었네요. 이제 보니까 5명입니다. 그래서 다섯 덩어리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거기서부터 name, age, hobbies, info 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뽑아내옵니다. 포문이 돌면서 처음에 JSON 어레이 다섯 덩어리니까 5번 돌겠죠. 5번 돌면서 하나씩 정보 다 뽑아져 나옵니다. 자, 정보를 다 뽑아져 온 다음에 걔를 멤버 객체에다가 하나씩 생성자에 넣어주면서 생성을 하고 있어요. 멤버 객체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멤버 객체를 한번 가보도록 하면 멤버 객체 별거 없어요. JSON에 있는 내용대로 name, age, hobbies, number, id, password에서 다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멤버 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객체를 만들고요. 그걸 어디다 애드 해주고 있어요? 멤버즈는 뭐다? 그것이면 어레이 리스트. 근데 이 어레이 리스트 어디서 가져와요? 처음에 new network async task 만들 때 생성자에서 받고 있죠. 아니네요. 그죠? 여기서 직접 생성하고 있으면 초기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멤버즈에다가 add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 5명의 멤버 객체가 다 여기서 add가 됐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싱크 태스크는 별 볼일 없네요. 그죠? 간단한 복잡한 구조 같지만 따져보면 우리가 다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이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여기서 좀 새로운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JSON이란 어싱크 태스크를 알아볼 때 어싱크 태스크 하고 나서 이그제큐트에서 끝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를 받아와야 되냐면 이 배열 멤버스를 받아오길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get을 줬어요. get을. 이그제큐트 한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get 뭔가 돌려주세요. 올 때는 get 메소드로 뭔가 얻을 때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옵니다. 그리고 get은
get을 호출하면 누가 호출이 되냐면 어떤 값을 가져오자면 맨 끝에 do인 백그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리턴해주는 요 객체 있죠. 요 객체를 get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멤버스는 분명히 array list, 멤버라는 타입의 제너릭 타입을 갖는 array list인데 오브젝트로 왔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캐스팅을 해줍니다. 캐스팅을 해줘서 멤버스 객체에 할당을 해주고요. 거기 사이즈 구하면 당연히 오겠고요. 그 다음에는 멤버스 객체 데이터 구했으니까 여기서 아답터 구합니다. 멤버스 아답터, 멤버스 아답터, 커스텀 아답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맞죠? 베이스 아답터를 상속을 받아서 너무 오래전 얘기라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여러분들 꼼꼼히 보세요. 베이스 아답터를 그 상속 받아서 멤버스 아답터를 만들죠.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거 get count, get item, get item ID 다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get 뷰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레이아웃 인플레이트 하고요. 다음에 각 위젯들을 뽑아 나와서 각 위젯에다가 다 이렇게 그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컨버터 뷰 리턴 해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답터 구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 리스트 뷰는 어디 있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여기 있겠죠. 뭐 그죠? 메인 액티비티 열어보시면 리스트 뷰가 있겠죠. 지금 갑자기 멘붕 오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다 잊어버린 분들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서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있네요. 요 리스트 뷰죠. 그래서 요 리스트 뷰 셋 아답터에서 아답터를 셋 해줬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했고 APK가 업로드가 되고 인스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제는 여러분들의 실무에서 무수히 많이 쓸 거예요. 그죠? 웹 운영 프로그램 서버단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코업을 해서 안드로이드 개발자에서 정보를 불러와서 뭔가 작업을 하는, 그리고 리스트 뷰로 뿌려지는 거, 화면에 뿌려지는 거 무수히 많은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누르면 데이터를 막 가져오겠죠. 가져와서 예,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로 쭉 뿌려줬고요. 리스트 뷰에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스크롤 바 우측에 생긴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런 작업 이름, 나이 뭐 이런 거 다 누가 작업한 거예요? 어댑터가, 그죠? 어댑터에 가보면 겟뷰에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누가 제공해 준 거예요? 어싱크 태스크가 어떻게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인풋 스트림으로 계속해서 가져온 거죠. 어딨죠? 스트링 버퍼. 네, 스트링 버퍼 가져온 거죠. 그것을 파싱을 해야 됐죠. 왜 파싱을 해요? 제이슨 형식이니까 우리가 바로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파싱을 하고, 파싱하는 와중에 멤버라는 객체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멤버즈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계속 담아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즈를 get을 했어요. get을 해서 얻어왔고요. 여기 두 줄. 자, 전체적인 구조, 나무보다는 숲을 볼 줄 아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크게 보면서 빨리빨리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미지 다운로드 한번 또 살펴보고 정리를 할게요. 자, 이미지 다운로드 똑같아요. 그죠? 네트워크상의 문자열 읽어오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단지 차이점은 URL 한 다음에 커넥션 구하고 인풋 스트림 바이트 단위의 인풋 스트림 구하는 거 똑같은데 그 다음에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풋 스트림 리더라든가 버퍼드 리더가 필요 없죠. 그냥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데이터 그 이미지 출력만 해주면 돼요. 화면상에 출력만 해주면 끝나요. 자, 이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다 이해되시면 지금 거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빠를 수도 있는데 동영상의 그 포인트가 그거죠. 메리트가 무한 반복, 여러분이 퍼즐 등을 이용해서 무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 반복을 통해서 꼼꼼히 하나씩 보시고 코드 리뷰는 꼭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꼭 해보시고 타이핑을 꼭 쳐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 어싱크 태스크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제가 쭉 컨트롤 C에서 브라우저에서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이거네요. 요런 이미지네요. 자, 근데 아까 뭐 주석 처리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브라우저. 네, 요것도 결국 SBA 안에 있는 홈페이지 안에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접속을 해보면 접속이 좀 안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즉 우리가 URL 주소만 알면 어디 세계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는 다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누가? 자바 코드가.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는 이미지를 불러올 거니까 이미지 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지 뷰 레이아웃에 어디가 쓸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이미지 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네트워크 접속해서 이미지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고요. 다 다운이 되면 이미지 뷰에 그 이미지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 보면 똑같아요. 어싱거 태스크. 그리고 얘를 생성을 할 때 이미지 뷰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URL 주소하고. 자, 그러면 어싱거 태스크가 또 중요하니까 또 와서 뭐니뭐니도 가장 중요한 곳 어디? 도인 백그라운드. 자, 보시면 여기 이제 URL 주소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디바이스 패스란 곳이 있어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때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안에 com example 본인의 그 패키지명 아래 파일즈라는 폴더 안에 생긴다고 그랬죠. 파일즈라는 폴더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곳에다가 이미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저장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 뷰에 표현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놨는데 자, 보면 그러면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저장을 할 때 불러왔어요. 파일을 이미지를 네트워크 상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그를 내 디바이스에다가 요 경로에다가 저장을 할 때 이미지 네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네임은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에 URL 주소 넘어오죠. URL 주소에서 마지막에 있는 라스트 인덱스 여기 값, 즉 여기 보면 여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위의 값, 그죠? 여기 값을 인덱스를 구하고 스트링으로 여기 값을 전부 다 앞을 날려버리고 요거만 얻어요. 아이고, 요거만 그 작업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그 로그를 찍어보면 어드레스가 있고 인덱스가 있고 이미지 네임이 나올 거예요. 이미지 네임이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 네임 어디에? 요 밑에 이미지 네임 여기다 저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디바이스 일단 어디다 저장할 건지 경로를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하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죠? 이거는 읽는 거, 이거는 쓰는 거, 출력하는 아웃풋 스트림 있어야 되겠죠. 이미지 여기다가 넣어줘야 저장해야 되고 화면상에도 나타내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URL, 그죠? 주소 이용해서 URL 그 객체 만들었고요. URL 객체로부터 오픈 커넥션에서 커넥션 객체 만들었고요. 다음에 타임아웃 정해주고 랭 URL get length 그 다음에 바이트 한 번에 읽어오기를 원해서 전체 바이트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에서 커넥션 인풋 스트림 얻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 지정을 해줬습니다. 어디에? 디바이스 여기다. 다음에 while문 돌면서 계속 여기서 읽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떨어지죠. 인풋 스트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이 떨어졌을 때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겠죠. 다음에 계속해서 불러올 때마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읽어온 만큼 계속해서 파일을 쓰면 이게 다 합쳐지면 이미지 한 장이 되겠죠. 그리고 자원 해제해주고요. 그죠? 다 됐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작업이 종료되면 onPost exect 메소드가 호출되죠. 그리고 호출됐을 때 ivnet 이미지 뷰입니다. 메인에서 만들어 놓은 ivnet 여기다가 set image 비트맵에서 비트맵. 자, 비트맵 팩토리 데코 파일 디바이스 패스가 어디에요? 이거죠. 이 곳에 있는 파일명을 비트맵으로 만드는 비트맵 팩토리.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맵을 구한 다음에 비트맵 set 이미지 비트맵에서 비트맵을 주면 바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 뷰의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런 네트워크는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더 어렵죠. 워낙 객체도 많이 나오고 클래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자, 이미지 다운로드가 됐고요. 자, 누르면 다운로드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죠. 쭉쭉쭉쭉쭉쭉쭉쭉 계속해서 이미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작업이 되어지고 있고요. 볼까요? 포스트 이그젝트 나온 거 보니까 다 됐나 봅니다. 예, 저기 뜨겠죠. 그죠? 자, 만약에 얘가 주석 처리 안 돼 있고 이 밑에 있는 거 주석 처리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상에만 있는 이미지는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이곳에다 하드코딩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지만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add 텍스트에다가 URL 주소를 넣어서 거기 있는 URL 주소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겠고요. 네, 이렇게 왔고요. 여러가지 환경에서 다른 곳에서 들어온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URL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고요. 여러가지로 여러분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와서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네트워크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API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URL 어떻게든지 어떤 URL 주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URL 기본 주소 가지고 URL 객체를 만들고 그거로부터 HTTP URL 커넥션 객체 만들고요. 다음에 문자가 필요하면 인풋 스트림 리더, 버퍼드 리더. 다음에 이미지가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꼭 여기다 저장을 안 해도 돼요. 저는 여기다 저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원하는 데다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보면 저는 여기죠. 저번에도 한번 여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에 해당 패키지 이건가요? 네, 이건가요? 파일지 보면 png, jpg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 꺼내 볼게요. 제가 꺼내 보시면 바탕화면에다 그냥 할게요. 자, 보면 바탕화면에 핀이 들어와 있죠. 이 이미지가 다운로드 된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리뷰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도 한번 해보시고 응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화면상에 뭔가 문자면 아까 제가 했던 대로 어레이 리스트로 표현을 해준다든가 이미지면 이미지 뷰에 넣는다든가 그런 작업까지 연계해서 꼭 작업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